국내 최초로 모카가 가장 먼저 보도한 이 내용. 야, 이거 맞았네요. 역시 모카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빨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황당했던 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제네시스 GV60의 실내에서 영상을 막 찍었어. 그러더니 그걸 유튜브에 그냥 업로드했습니다. 이 정도면 잡혀가지 않나 싶은데, 여튼 지금 영상 내려갔고요.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한 사진들이 여기저기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내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제네시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GV60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확정됐지만요, 초창기에는 이거 컨셉트카 이름이 민트라고 불렸어요. 민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는 곳에 가서 찍은 거예요. 지금 이 베슬 여기 올라가지도 못해요. 여기 베슬 지금 막혔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뛰어내리는데, 사실 이게 안전보호대가 허리까지밖에 없어서 약간 좀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완전히 태풍이 막 불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도 못 올라갑니다. 이거 이 영상으로 보셔야 돼. 지금이라도 보세요. 지금 핸들 디자인 아주 독특합니다. 투 스포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포 스포크라고 해야 되나? 아주 넓은 스포크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나 현대차와 달리 이 리모컨 버튼 위치,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게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왔죠. 좌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지문인식 같은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조이패드로 사용되는 건데요, 지문인식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마도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인식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된 환경을 제공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트 포지션, 에어컨 공조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쫙 해서 한 번에 딱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를 해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주유소에서 나갈 때 아니면 주차장에서 나갈 때 제네시스 페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지손가락만 띡 누르면 알아서 페이가 딱 된다는 거죠.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핸들 리모컨 버튼이 너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핸들 버튼이 훨씬 더 밝아지고 인식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핸들 아래쪽에 양쪽으로 동그란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은 분명히 드라이브 모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밝은 바탕에 빛이 있으면 글씨가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지금 라이트 켜지면 은색 버튼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은색 버튼이라서 이 버튼이 좌우 무슨 버튼인지 알 수가 없어. 사진으로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운전하면서 어떻게 이걸 알죠? 외우면 되지. 버튼들에 아무것도 안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요 왼쪽 동그라미 보면 드라이브 모드일 것 같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보면 아마도 부스트 버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트 버튼 눌러서 출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컨셉 X라고 하는 차도 있는데, 그 제네시스 컨셉 X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부스트가 맞을 것 같네요. 뒤쪽으로 패들이 있는데요, 이 패들의 역할은 왼쪽으로 가면 아마도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오른쪽으로 하면 회생제동을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패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생제동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저는 변경하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보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자꾸만 제동이 된다 이래서 너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난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작동되는 것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안에 그래픽은 아직 완성되기 전인 것 같아요. 이 G80인지 모르겠는데 G80이 그려져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보여지네요. 소프트웨어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되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시험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 소프트웨어는 최종 양산 직전에 업데이트한다. 이게 지금의 순서인 거죠.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최종 평가까지 그 안에 있는 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옛날 거 깔아놔도 된다는 거예요. 차가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제일 먼저 나와야죠. 전기차만의 어떤 독특한 디자인을 지금 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데에서 사용되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속도계 바늘 그대로 있고, 이게 전기차만의 어떤 계기판인가 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소프트웨어는 차마다 다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 차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좀 독특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무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공조장치가 터치고 그 밑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조장치를 터치로 한다. 터치로 할 거면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넣던가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변화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요즘 현대기아차에 그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별다른 꾸밈이 없어요. EV6나 아니면 K8 같이 이렇게 둥글려서 만든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일단 뭐 그 자체는 큰 디스플레이 두 개 있다, 이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가장 신기한 건 여기 기어 시프터인데요. 기어 시프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되면 시프터가 뒤집히면 이게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이게 기능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돈을 들여서? 와, 대박입니다. 이게 왜 이랬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럭셔리카는 이제 차가 이제 클수록 더 비싸고 그리고 엔진이 큰 게 들어가고 더 비싸고 그러는데 이 컨셉카를 시도한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양산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양산성이 전혀 관련이 없는 컨셉카는 아니에요. 가운데 저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PRND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뭐예요? 디테일을 아주 잘 보시는데요. 네. 양산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가운데 저 PRND 저거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딱 했죠. 잘 보시네요 이래요. 어떻게 내가 알았지? 전기차는 네. 시동을 걸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차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죠. 시동이 걸리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쉬프팅 바이 와이어. 그때 이제 갈 때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분이 딱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는 엔진 시동이 걸릴 때 달달달 소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 시동 걸릴 때 소리가 안 나니까 출발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보통은 계기판에 레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제 옆에 있는 다이얼 자체가 뒤집히면서 다이얼에서 이제 시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 상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의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2019년에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살렸어요. 나머지는 어떤 게 살아났는지를 보기 거의 없는데? 근데 내가 콕 찍어서 그걸 얘기했다는 건 충격. 노스트라다무스냐? 네,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아이오닉 5는 사실 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이오닉 5는 앞쪽까지 온 건 아니고 팔걸이 부분만 있고 앞쪽이 썩둑 잘려졌었죠. 그래서 GV60은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행에 관련된 버튼인지 내비게이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위쪽으로 다이얼 위쪽으로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에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여기에 글씨를 손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컵홀더도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수납 공간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아래쪽에도 지금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빈 공간에 큰 가방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또 아래쪽에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공조장치 여기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무튼 따로 있습니다. 측면에는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여러 번 노출됐지만 어쨌든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있고 그 안쪽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5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카메라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사이드미러 카메라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작아졌고요. 그나마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아우디 이트론이나 이런 데 장착된 그런 사이드미러 정도로 예쁘진 않은데 아쉬운 정도는 아닌 괜찮은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그 모니터 사이즈 그대로라면 운전하면서 시선을 엄청 많이 뺏깁니다. 이게 운전하면서 깜빡이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내내 이게 켜져 있거든요. 게다가 디스플레이야. 운전하는데 아이패드가 계속 요 위치에 양쪽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시선을 많이 뺏길 것인가. 실제로 운전해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서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보여서 적응이 안 돼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걸 크기를 줄이고 아래로 내렸거든요. 그 정도 돼도 시선이 꽤 가는데 이 정도면 운전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옵션으로 빼실 수 있다면 무조건 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이얼이 뭔가, 이 다이얼이 오른쪽에도 있거든요. 제네시스 문짝 이쪽 편 조수석 쪽에 왜 다이얼이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저 다이얼의 역할이 뭘까?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다이얼과 이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든 거야. 좌우 대칭에 대한 그런 의지, 이게 너무 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근데 이 다이얼을 위아래 좌우 이렇게 눌러서 디스플레이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일단 뭐 기존의 미러를 조절하는 방식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미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터치 기능만 넣어서 아우디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의 첨단 느낌이 더 날 텐데 굳이 이걸 버튼식으로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터치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시트는 지금 밝은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죽을 이용해서 굉장히 독특한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시트 주변에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를 갖고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느낌. 그리고 컬러도 지금 그린색을 실내에 끌어왔거든요. 그린색과 흰색을 같이 대비시켰는데 이런 식의 대비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친환경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컬러를 안에 도입한 것 같아요. 안전벨트도 지금 그린색이네요. 그리고 시트에 보면 시트 뒤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느낌도 굉장히 독특하고 요즘 보기 힘든 그런 라인인 것 같습니다. 도어 패널 쪽에도 잘 보면 두 줄의 띠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띠가 재기반사식 필름을 쓰고 있어서 여기서 후레쉬를 터트리거나 이러면 반사돼 보여요. 그러니까 실내도 라이팅이 아니라 재기반사만 가지고서 이렇게 빛을 내도록 하는 거, 이것도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빛을 낸다는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트의 테두리, 여기 지금 파이핑 된 걸로 보이는 이 부분도 실제로 재기반사 필름을 쓰고 있어서 빛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수석 옆에 보면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시트 조절 버튼이 어쩌면 조수석 시트를 젖히는 기능일지, 어쩌면 뒷좌석 시트를 앞으로 당기는 기능일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네시스쯤 되면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기 모드 버튼이 하나 있지 않을까. 모드를 누르면 앞좌석, 조수석이 조절되고 모드 한번 누르면 뒷좌석이 조절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뒷좌석 움직이면 진짜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뒷좌석을 움직이냐고 그럴 것 같아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아이오닉에 사용됐던 거는 정말 글래스 루프였거든요. 뚜껑이 열리지 않는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썬루프인지 글래스 루프인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데 앞뒤로 열리는 모양을 보니까 아무래도 글래스 루프인 것 같고 실제 루프가 열리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오닉하고 지금 천장의 형태나 뒷좌석의 모양이나 앞좌석 시트의 형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실내는 그냥 아이오닉인데? 그냥 아이오닉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아이오닉 같고요. 아이오닉의 고급 버전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 뒷좌석을 봐도요, 이 GMP를 적용해서 실내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 당연히 리클라이닝 되고 당연히 슬라이딩 될 겁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외관 살짝 볼까요? 외관 살짝 보면 저희가 스파이샷으로 나온 외관,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본 외관 보면 이 뒷모양이 굉장히 동글동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SUV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단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해요. 그리고 야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뒤에 날개도 있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날개가 아니에요. 고정형 날개입니다. 이거 독특한 느낌이 들겠는데 아주 희한하죠.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고요.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서 귀여운 느낌도 들 것 같고 이런 차는 없었지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외관에서 봤을 땐 아이오닉하고 정반대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직선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동글동글한 약간 유선형의 이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하고 다르게 만들자가 이 차 외관 디자인의 콘셉트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의지, 이게 보입니다. 네, 지금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죠. 아이오닉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72.6kWh를 쓰고 있고 수출 버전은 77.4kWh를 쓰고 있잖아요. EV6 같은 경우는 77.4를 국내에서도 쓰고 수출용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GV60 같은 경우도 당연히 77.4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450km 조금 못 미치는 거리를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출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기아 EV6 GT의 출력은 430kW예요. 그러니까 430kW. 마력으로 치면 580마력이에요. 580마력을 앞에 모터 하나, 뒤에 모터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출력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GV60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출력은 비슷할 텐데 형상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무거울 거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에서 EV6 GT가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느린 그런 차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충전 시스템은 8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ePIT 사용할 수 있겠죠. ePIT에서 충전하게 되면 10%에서 80%까지 충전이 10여 분 만에 된다고 하니까 정말 장거리 갈 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정도로도 충분한 양의 충전이 돼서 전국 어디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ePIT가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ePIT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무료로 좀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값으로 서비스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용량도 좀 늘려보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개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실내 보시면 어떠신가요? 실내 보시면 제네시스가 떠오르진 않아요. 실내에서 이거 제네시스구나 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아이오닉 같아요. 아이오닉 5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 이 앞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은 아이오닉만의 어떤 독특한 수납 공간이었거든요. 그 수납 공간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두 개를 이렇게 일자로 붙인 부분,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건 좀 너무 닮았다 싶을 정도로 닮은 모습이긴 해요. 물론 실제로 금형을 공유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형 공유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고급 차에서 뭐가 선보이고, 그게 조금 낮은 급에서 보여지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낮은 급에 있던 게 높은 차로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출시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이오닉에 나왔던 게 위로 올라가니까 살짝 애매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제네시스라며. 제네시스가 왜 아이오닉하고 비슷하고 난리야? 현대차하고 비슷하면 이거 누가 제네시스 할 거야?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오닉하고 비슷한 게 당연합니다. 원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6 GT, EV6 이런 식으로 고급차, 중간급, 저렴이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다 기아 브랜드로 나와야 돼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 기본형, 아이오닉5, 아이오닉5의 고급 버전, 이렇게 하나의 현대차 브랜드로 내놓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고급 버전은 조금 더 비싼 다른 서브 브랜드, 더 고급 브랜드로 만들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EV6는 세 가지로 만들어 놓고 가장 고급 버전도 기아차로 파는 거고요. 그런 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의 EV6 GT에 해당되는 게 바로 GV60이라는 거죠. 이제 가격이 가장 관건일 텐데요. 가격이 조금 스텝이 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5,999만원, 그리고 EQA가 5,990만원, 이런 식으로 내놓고 나니까 이 차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내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하는 차들이 가격을 너무 낮추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보조금이 6천만원 이하여야만 보조금을 100% 지급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차도 프리미엄인데 벤츠보다 더 프리미엄이냐? 애매하죠. 이 차 가격을 도대체 얼마에 책정해야 되나? 7천만원 정도 생각했을 거잖아요. 벤츠보다 1,000만원 비싼 제네시스, 요거 조금 가기 어려운 그런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이오닉이 이미 6천만원의 벽을 넘었기 때문에 이 차를 6천만원대에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걱정됩니다. 제네시스 GV60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3분기 출시라고 하니까요. 7월, 8월, 9월 중에 한 달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스포티지가 7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마도 거기 맞불을 놓고자 7월 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 공개든지 뭐 여러 가지 쇼를 7월 달부터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만간 이 차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출시까지 얼마 안 남은 제네시스 GV60 가장 빠르게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V6를 왜 취소해요? EV6 취소하냐고? 그럴 리가요. 제네시스 지금 좋아요? 예뻐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이오닉인데 제네시스가 붙어있다? 그런 느낌이다. 제네시스를 내놓고 아이오닉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좀 안타깝다, 이 순서.